토닥토닥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인 윤서진 코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낯선 번호가 내 핸드폰에 찍히면 괜히 긴장되거나요? 번호가 울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나 혹은 누구에게 전화해보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문자로 하면 안 되나? 이메일로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혹은요, 전화통화를 할 때 다른 동료들이 들을까봐 은밀하게 복도에 나가서 업무 전화를 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신다면 콜포비아일 수 있습니다. 콜포비아 혹시 들어보셨나요? 콜, 전화, 포비아, 공포증. 이 두 가지를 합친 말로 전화공포증이라고 일컬어지죠. 전화공포증은요, 우리가 전화를 하면서 주고받는 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요, 콜포비아를 일종의 사회적 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실수할까봐 또는 실패할까봐 걱정을 하는 것처럼 전화통화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 혹은 말실수를 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일종의 수행에 대한 불안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느끼는, 흔히 보는 콜포비아의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아주 큰 불안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전화벨만 울려도 깜짝깜짝 혹시 놀라진 않으세요? 혹은 전화를 해야 되는 업무가 떨어지거나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떡하지? 긴장이 된다고 하면 콜포비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있는 증상은요, 가능한 어떻게든 전화를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문자나 또는 메일로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선 전화가 두려운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전화하면서 손에서 땀이 나거나 아니면 괜히 울렁거린다든지, 그리고 긴장이 돼서 목소리가 떨리거나 또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또한 콜포비아의 증상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이때 이 말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지? 이 말도 빼먹었네 라고 하면서 내 전화통화 내용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자책을 한다고 하면 콜포비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 몇 개나 혹시 해당이 되시나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이 콜포비아는 왜 생기는 걸까요? 콜포비아에는요, 잘 살펴보면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서는요, 우선 상대방이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혹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팀에, 우리 회사에 이 업무를 하는 거에 있어서 혹시 큰 실수를 하면 어쩌지라는 긴장감과 부담감이 가장 큽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물어봤는데 내가 대답을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무능력하게 보거나 내 전화 통화를 듣고 있는 우리 주변의 팀 동료들도 쟤는 전화 하나 못 받아? 라는 비난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 걱정 때문에 콜포비아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직장인들에게 전화 통화는 정말 중요한 역량이죠. 여러분들의 동료 또는 유관 부서의 사람들, 그 다음에 고객, 다양한 사람들과의 통화를 통해서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니까요. 자, 콜포비아 극복 방법 제가 5가지 꿀팁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일상에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통화의 목적을 분명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전화 업무에서는요, 반드시 통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무언가를 요청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저 내용을 전달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전화를 건 목적, 이 전화가 끝났을 때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지를 사전에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조금 더 분명하게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하든지 조금 흔들리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대화 내용을 조금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 내가 내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요즘은 통화 녹음 기능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실제 전화할 때 어떤 목소리로 또 어떠한 말투로 또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통화 내용을 스스로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 어색해도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화하는 내용을 듣다 보면 아, 내가 이러한 것들은 조금 수정해야겠구나, 혹은 아, 내가 생각보다 전화 담담하게 잘 하는데? 라고 안도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전화하시기 전에 스크립트를 먼저 작성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네. 어떻게 모든 대화에 스크립트를 작성하나요? 라고 반문하고 싶으시죠? 그게 아니라요. 전화를 시작하는 처음, 중간, 그리고 끝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사를 스크립트로 미리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업무로 전화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소속을 밝힐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저는 사람인의 윤서진 대리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물어봐야겠죠. 지금 혹시 통화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하는 대화 첫인사를 정해두고요. 오늘 제가 전화드린 목적은 이러한 것 때문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적어 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마무리를 할 때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제가 내용을 확인하고 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또는 오늘 말씀 나눈 내용은 메일로 한 번 더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멘트까지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간단한 팁 하나 드릴게요.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답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혹은 제가 내부에 공유하고 또 다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러한 말들이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두셨다가 누군가에게 그런 기습 질문을 받는다면 잘 활용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통화를 할 때 밖에 나가서 하지 마시고요. 사무실 내에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내 전화 통화를 누군가가 듣게 될까 봐 사실 불편해서 복도나 화장실에 가서 업무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사무실 내에서 동료들이 있는 데서 전화를 해야 내가 혹시라도 실수한 것, 그 다음에 나에게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피드백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렵더라고 해도요, 나가서 전화를 받기보다는 사무실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통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과의 대화에 자꾸 노출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업무 전화는 목적이 있지만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느라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 또 가족들과 일상적인 안부를 물으면서 전화 자체에 대한 나의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줄여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간단한 목적을 갖는 전화를 직접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배달을 할 때 어플 대신에 직접 전화로 주문을 하신다거나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화 통화를 하는 거에 대한 긴장이나 불안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여러분들의 콜 포비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일상의 꿀팁들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사람인의 심리상담소가 응원합니다.